네, 이번 시간에는 면접 8번째 시간으로서 학교 생활 내에서의 면접 질문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답변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질문은 20년 전부터 인터넷에 있었다. 일부는 있고 일부는 제가 응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질문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례가 있다. 오늘 알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만 본인 걸로 바꿔서 얘기하면 돼요. 준비만 하시면 돼요. 사회에 대한 기여의 의견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한번 답변하시고요. 제가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거는 일부러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아, 저런 형태구나.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다. 대학원은 왜 진학했나요? 그럼 먼저,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냐면, 물론 그 전공과 관계돼서도 대학원 진학한 거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공부했는가, 이것 때문에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회피성으로, 취업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회피성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해서는 취업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취업 재수하느니 그냥 재수 3사느니 대학원이나 가자. 이래서 대학원에 간 사람이 있거든요. 성적이 나쁜데 대학원을 갔다.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전공이 또 바뀌었다. 뭐 이런 경우,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요거 대학원 진학하신 분들은, 대학원 졸업 예정자 분들은 요거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휴학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휴학은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는 휴학이 없겠지만 대학 때 휴학한 거는 이거는 꼭 질문이 나옵니다. 왜 휴학했어요? 어디가 아픕니까? 아픈 사람은 싫어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건강 문제 완치 여부와 함께 회사 업무 진행하며 전혀 이상 없음을 증명해야 된다. 뭔 뜻이냐? 옛날에 유통회사에 근무 지원하는 자였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휴학을 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분이 휴학한 거를 물어볼 것 같으니까 마라톤 한 거를 증거 사진으로 남겨서 사실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몸이 아팠다. 그런데 지금은 이상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마라톤까지 뭐 몇 번을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를 내서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하여튼 이 휴학은 왜 했느냐? 뭐 어학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이런 것들을 더 준비하냐고 뭐 휴학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건강 문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증빙 자료 나 이상 없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몸 아픈 사람 회사 와서도 아프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 그러니까 아예 입사를 안 시키는 게 상책이다. 이래서 하는 질문이고요. 프로젝트 많이 물어보는 건데 핵심 2번에서 배우고 느끼고 성과 이거 꼭 준비해 두시고요. 프로젝트 여러분들 핵심 역량 보고서에서 프로젝트 여러분들 사례를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해놨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고 한 성과 그리고 이 프로젝트 한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프로젝트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 한 거에 대해서 이 면접관들이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프로젝트 한 거에 대해서 뭐 교수님이 어디에 제출한 거 갖고 읽어보고 그걸 자기 걸로 소화해가지고 와갖고 답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거 압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고 그걸 알아도 얼마나 입사하고 싶었으면 저렇게까지 준비해갖고 답변할까 싶어서 제가 더 뭐라고는 안 했어요. 면접에 가서. 근데 그 프로젝트 한 결과물이 있는가? 없다. 이거는 뭐 입사하고 싶은 여리가 없는 거고, 입사하고 싶어서 좀 선의의 거짓말 한다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알지만, 제가 뭐라고 더 깊이 있게 뭐라고는 안 했어요. 왜? 입사하고 싶으면, 그래서 준비한 과정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게 봐줬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은 알면 싫어하죠. 하여튼 이런 거, 요거 좀 준비해 놓으시고요. 졸업 후에 공백 기간이 있는데 무엇을 하셨나요? 졸업 후에 재수생, 취업 재수, 3수, 4수, 이 사람들 100% 질문 받는 거. 취업 후 공백 기간인데 뭘 했느냐. 이거 취업 재수생들 이것 때문에 제일 머리 아파요. 그래서 제가 취업 재수하지 마라. 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꼭 나오는 질문이에요. 왜 다른 회사에서 당신을 채용하지 않았는데 왜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회사가 귀하를 채용해야 되는가? 라는 의심하면서 싫어한다 이거. 그래서 취업 졸업 후에 공백 기간 뭐였냐? 취업 재수생들은 100% 받는 질문이다. 그래서 꼭 내가 당신을 왜 채용하는가 핵심 8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뭘 준비하고, 뭐가 부족했고, 뭘 준비하냐고, 이렇게 좀, 취업이 늦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답변하라고. 이거 뭐, 졸업 후 원하는 뭐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학과 경험을 쌓으려고 했다. 예, 당당하게 답변하세요. 이걸 두려워하거나 안타까워한다고 도와줄 면접관은 없어요. 당당하게 하세요. 뭐, 어떻게, 이미 드러났는데. 뭐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학과 경험을 쌓기 위해서 또 이런 경험 등은 뭐 핵심 2번 가지고 그리고 핵심 7번 채용에 든 이유 이런 거 가지고 핵심 10문제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필살기가 없으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핵심 역량 보고서를 꼭 이때 활용하시고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도전하라. 당당하게 해라. 이거 저기 취업 재수생들 꼭 나오는 거니까 준비하되 당당하게 해라. 문제에 부딪혔을 때 누가 하고 하느냐? 뭐 이제 이것은 뭐야? 집에서는 부모님하고 상의하는 경우, 그죠? 나의 어떤 진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경우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혼자서 고민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하고 한다. 뭐 얘기하세요. 부모님, 주위에 친한 친구, 그다음에 뭐 교수님, 뭐 고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고등학교 선생님하고도 상의했다고 해도 좋아요. 고등학교 선생님하고도 지금까지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일 있으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저 결혼식 때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주례를 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좋아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토익 점수가 엉망인데 이렇게 영어가 약해도 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토익 점수가 좋지 않은데 서류를 통과했다면 토익 말고 다른 것을 높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토익 점수가 낮은데 왜 면접을 불렀겠어요? 네, 토익 점수가 낮은데 불렀다? 아, 다른 데에 좋은 강점을 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점을 물어보고자 부른 거예요. 그게 주눅지 들지 마세요. 나 토익 점수가 없는데 토익 점수가 낮은데 불렀다. 아, 나 다른 데서 나 높게 봤구나. 다른 부분에서 나 높게 봤구나. 라고 하시고 제발 내 부탁할게요. 이런 질문에 토익 점수 낮은 애들이 꼭 한 얘기 했어요. 학생으로서 어학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세계화 시대 어학은 기본이에요. 이걸 부인하면서 핑계대면 불합격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거 제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토익 점수 낮은데 이렇게 입사할 수 있는가? 아, 나 다른 부분을 평가해 받으려고 했지. 여기 잘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전공에 중점을 두고 학업에 몰두하다 보니 영어를 소홀히 했다. 요즘에서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3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영어 회화 실력 기르기에 매진하고 있다. 금년까지 토익 700점, 내년까지 800점, 후년에 900점을 취득하고 일상 업무에 불편함이 늦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 드리겠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회사에 눈을 끼우칠 것 같으면 자진 퇴사하겠습니다. 강하게 하세요. 근데 지금 늦게 내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 통과했고요. 그 지금 매일 새벽에 6시부터 8시 반, 8시 새벽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제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매일 2시간 새벽 반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700 통과했고요. 올 연말까지 800, 내년까지 900점까지 제가 꼭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이행하지 못하고 회사의 업무에 눈을 끼우칠 것 같으면 업무의 불편함을 자진 퇴사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강하게 얘기하세요. 현재의 능력을 미진하다면 노력의 의지로 보여줘라. 계획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예. 그러면 그런 걸 높게 주는 거예요. 높은 점수 주는 거예요. 제발 학생으로서 어학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학점 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학점이 왜 이 모양인가? 3.5 이하, 특히 3.0 이하는 꼭 준비하셔야 돼요. 3.0 이하는 학생의 성실도는 3.5를 평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이하는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고, 학생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2.5 이하를 포기하는 학생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본 거고, 3.0 이하는 학점 관리하지 않는데 왜 3.5 이하도 뭐 3.4, 3.3도 이걸 질문 받을 확률이 높아요. 왜? 서류를 3.5에서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에 가면 뭐예요? 3.5가 최하예요. 그러니까 3.8에서 4점대까지는 뭐예요? 4.1, 4.0까지는 중이에요. 4.0 넘어야 상이에요. 그러니까
3.5 전후다. 이거는 면접자 중에서 내가 성적이 제일 낮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도 취미생활을 잘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 놀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핑계 아닌가? 우리 회사에는 학점을 중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의 학교 성적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학점이 왜 이런 게 나쁜가? 이유는 이수한 학과목은 주로 어떤 분야이고 그 학과목에 대한 학점은 어떠냐? 학창시절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대학 학점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당신이 채용 담당자라면 누굴 채용하겠는가? 이러한 질문. 성적, 이것도 뭐냐면 성적이 나쁜데 내가 서류가 통과됐다. 뭐예요? 면접에서, 서류에서 다른 걸 높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 다른 것을 중점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 친구를 부른 거예요. 3.5 이하는 이거를 준비하되 주눅들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이건 나는 다른 강점을 이분들이 보고 있구나. 이때 성적은 제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제발 여기서도 학생으로서 성적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학생의 기본인 성적을 부인하면서 핑계대면 불합격 확률이 높아요. 절대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은 인정하세요. 성적이 나쁜 거는 인정하세요. 성적은 제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1, 2학년 때 사회를 몰랐다.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으면 인생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저는 대학 생활을 지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를 4점대로 한번 관리해보고 싶습니다. 입사 지옥에서 해방돼서 대학 문화를 접하다 보니 그래서 핵심 2번. 그러나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결과는 이런 게 있었다. 성적은 나쁘지만 나는 뭘 배우고 느끼고 결과는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강한 열의와 각오가 있다. 면접에 기회가 된다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업무에 잘할 수 있는 자신 있다. 왜? 많이 놀아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공부 말고 난 이런 부분도 결과물도 많다 하는 것을 핵심 2번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핵심 2번. 그러니까 이 성적, 영어 다 핵심 10문제 가지고 보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 핵심 10문제를 안 오면 이런 질문을 답변할 수가 없죠. 연봉, 인터넷에서 희망 연봉을 말하라. 인터넷에서 사전 조사해서 비슷하거나 약간 적게 얘기하면 돼요. 인터넷에서 봤더니 4천만 원인데 뭐 5천만 원 달라. 그러면 얘는 입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얘 뽑아봐야 얘는 안 올 게 뻔하거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딱 치면 거의 나와요. 그럼 한 3,500이다. 그럼 뭐 한 3,500. 인터넷에 봤는데 3,500? 저한테는 과분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높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높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업무, 회사의 이미지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기에 초임이 문제되거나 중요하진 않습니다. 능력을 발휘해서 능력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왜? 직무급 시대, 능력주의 시대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요렇게, 요건 인터넷에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요것도 인터넷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이것을 너무 내 주제를 벗어나서 급여만 높게 요청하고 그러면 면접관은 싫어합니다. 해외 연수, 어학연수, 인턴 연수를 간 기억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연수 가서 뭘 배우고 느낀 거 이런 거 이것도 핵심 2번으로다가 보면 되죠. 핵심 2번에 해외 연수 갔다 왔다. 뭘 배우고 느끼고 결과물은 뭐가 있었다? 이런 거 내가 챙겨놓으라 그랬습니다. 그 질문은 또 이런 면접에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핵심 2번에서 배우고 느낀 거 연습해 봤으니까 답변하시면 돼요. 또 어학연수만 다녀온 지원자 토익 점수가 낮을 때 해외에서 놀고 왔다는 추측만 연상시키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거예요. 어학 점수가 낮은 지원자 어학연수를 기입하지 말고 허와실에서 얘기했죠. 허와실에서 어학연수를 기입하지 말고 해외 봉사를 기입하면 어떤가. 제가 이거는 허와실에서 얘기했어요. 불리한 평가보다 봉사활동 인간미로 평가받을 수 있다. 거짓말은 나쁜 거다. 그러나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거 인터넷에 있는 거니까 보시고요. 이거는 에피소드, 배우고 느낀 거 결과물, 이걸 가지고 얘기해도 좋고요. 학창시절 가장 관심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대학생활 중 어떤 일에 몰두했느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건데, 공부 말고 열심히 했는 거 뭐 있냐? 이런 거거든요.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게 뭐 있냐?
학창시절에 가장 관심 있었던 거, 정 뭐예요? 이것도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 2번에, 그죠? 뭘 배우고 느끼고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하면서 관심 있었던 거, 대학생활 중 어떤 일에 몰두했는가, 프로젝트, 그다음에 대학생활에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거, 프로젝트, 뭐 서클 활동, 그죠? 봉사활동, 이런 거 핵심 2번 가지고 얘기하면 되죠. 예, 요런 거 갖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거지만 핵심 2번을 가지고 준비해 놓으면 이런 거 다 답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핵심 10문제 그냥 드릴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면접 질문 보면 뭐예요? 핵심 문제 갖고 커버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핵심 문제 10문제 가지면 웬만한 답변 다 합니다. 종교, 야, 이거 종교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죠. 어떤 회사 또는 면접관은 같은 종교가 아니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건 뭐 불교 뭐 구분하지 않을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종교 자유는 있다고 하는데 뽑는 사람이 나하고 종교 같은 사람 뽑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불합격 사례가 있는데 회사 일보다 종교 일에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보면 아주 종교에 뭐 일요일 날이면 꼭 교회 활동을 하고 같으면 자기는 교회 활동으로다가 생활을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얘기하면 하느님, 부처님 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일요일에는 회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다. 말끝마다 자기 종교 하느님, 부처님을 찾아요. 아, 참 이거. 그래서 저는 종교를 물어보면 만약에 입사 지원서에 물어보면 그냥 무교라고 하세요. 있어도. 왜? 면접관이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칸이 없다. 면접에 물어본다 하면 그냥 무교라고 하세요. 무교라고 하고 종교 있는가? 예, 아직까지 제가 종교를 갖지 못했으나 회사에 입사하면 뭐 회사 선배님이나 회사의 어떤 주위분들의 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종교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럼 뭐예요? 면접관은 내가 기독교지, 내가 불교지, 내가 쟤 입사시켜갖고 내가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나올 수 있겠네? 뭐 이런 하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입사해서는 뭐예요? 나 입사하기 전에 뭐 입사하는 날 그냥 절 믿기로 했다.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왜 이걸 갖고 얘기하냐면 종교가 어떤 회사는 오너가 그 종교다. 기독교 중심의 뭐 대학이다. 그 회사다. 그걸 안 믿으면 승진이 안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종교. 내가 입사는 하고 싶은 회사가 있지만 그걸 해서 종교까지 바꿀 수는 없지 않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서울대 졸업, 토익 955점이지만 취업차별 여전히 자영업자의 일은 갈 곳이 없다. 야, 매년 800명씩 출소한다. 이거 한겨레 신문에 났던 건데 뭐냐면 이거 종교 나중에 한번 좀 제가 기회 되면 한번 어떤 사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종교는 의외로 좀 조심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게 여기 왜 뭐 군대 뭐 못 간다고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문 자료도 한번 보세요. 토익 955점. 이게 한겨레 신문에 있을 때 매년 800명씩 출소한다. 군대를 병역 거부하고. 근데 서울대 나와서 토익 995점이면 갈 데가 없다. 자영업 외에는 갈 곳이 없다. 싫어할 수밖에 없다. 왜? 면접관들은 다 군대 갔다 왔다 이거예요. 군대 병역을 거부하는. 인턴 생활에서 무엇을 했나요? 지원하는 직무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핵심 2번 갖고 얘기하면 되죠. 핵심 2번.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온다. 핵심 2번 갖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건강해 보인다. 튼튼하게 보인다. 이거는 뭐예요? 뚱뚱한 지원자 경우 바쁘고 힘든 시기에 왜 살이 쪘는가? 건강관리도 못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닌가? 라는 나쁜 의미의 질문에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뚱뚱하다. 건강해 보입니다. 튼튼해 보이시는데요? 건강해 보십니다. 네, 건강합니다.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를 모르고 답변한 사례예요. 이런 제가 밤늦게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나쁜 습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살이 쪘습니다. 후회를 많이 하고 3개월 전부터 다이어트를 해서 매일 새벽에 마라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5kg 감량을 한 상태입니다. 입사 때 되면 10kg 정도는 더 감량해서 면접관님께서 못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면 의지력 있게 실천할 수 있다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뚱뚱하잖아. 왜 지금 바쁜 와중에 고민이 많고 한 시기에 왜 살이 쪘느냐? 여기에 대한 나쁜 의도의 질문이에요. 호리호리해 보이거나 뚱뚱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안 해요. 예,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뭔가가 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 사람이 날 지금 살찐 사람을 보고 있구나. 내가 만약 살찐 것 같이 배 나오고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럼 얘기하세요. 사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계획하에 이렇게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몸이 약해 보이는데 아픈 데는 없는가? 이것도 건강해 보이면 이런 질문 안 하죠. 근데 몸이 좀 약해 보이거나 얼굴이 하얗거나 뭐 몸이 오래오래 호리호리하다거나 그러면 이건 이런 질문해요. 네. 과거 또는 현재 알았던 병이나 질환이 있는가? 평소 건강관리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스포츠는 뭐냐? 이런 질문은 몸이 안 좋게 보이는구나. 너 약해 보이는데 어디 아픈 데 없는가? 이런 의도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한테는 그냥 건강하고 튼튼하게 보는 사람한테는 이건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시간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 교통사고로 휴학했는데 건강에 문제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마라톤 완주 증명서를 등산 사진을 면접관한테 보여줘서 당당히 합격한 사람이 있다. 왜? 유통회사는 어때요? 매장 관리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자기 사무실에서 매장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거기 관리 때문에. 근데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로 휴학한 사례 때문에 이거를 증명하려고 이렇게 한 사례도 있다. 즉 취업과 결혼은 같다. 건강관리 입사해야 수시로 아프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예, 따라서 입사 전에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을 없는 지원자를 채용하려고 한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수시로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건강에 문제 없는 상대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거예요. 지금 사랑은 해. 내 몸이 약해. 너무 매일 아프다 그래. 결혼하고 싶겠냐고. 아니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다 입사와 결혼 전에 건강관리는 중요한 거다. 흡연, 앞에서 말씀드렸죠? 금연회사, 금연빌딩이 많다. 그래서 흡연자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안 배웠다. 뭐 나쁜 느낌은 없지만 이왕 답변할 거면 점수 연결하자. 뭔 뜻이냐? 그러니까 안 배웠다. 배웠던 사람은 안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나쁜 느낌은 없지만 이왕에 답변할 거라면 좋은 느낌을 주자. 네, 면접관님. 사실 군대 제대할 때까지 하루에 한갑씩 피우는 꼴초였습니다. 그러나 복학 후에 3학년 때부터 여자친구와 약속하고 담배를 끊은 지 2년 됐습니다. 이 순간 뭐예요, 면접관이? 꼴초가 담배를 끊었다? 지원자의 강인한 의지력을 엿볼 수 있는데 문제는 면접관이 그렇다고 면접 중에 지원자 정말 끊었어요? 니코틴 혈액 검사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끊었으면 끊었어요? 그렇게 한갑씩 피우는 꼴초가 끊었어요? 여자친구와 약속해서 끊은 지 2년 됐다? 강인한 의지력을 순간 심어주는 거예요. 안 피운 사람은 아예 안 배웠던 사람은 안 배웠습니다. 못 배워. 그렇게 하시고 피웠던 사람은 절대 안 배웠다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입사해서 입사와 함께 기념으로 다시 피우고자 합니다. 뭐 이래도 되고 혹시 근데 뭐 담배 안 피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금연도 취업과 결혼은 같죠. 회사 금연 빌딩 때문에 흡연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결혼도 여자친구 또는 결혼할 배우자는 흡연하는 걸 싫어하죠. 예, 그래서 결혼, 담배. 근데 이제 여학생들도 이제 담배를 피우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질문을 요새 많이 해요. 웬만하면 입사와 함께 무조건 끊으시기 바랍니다. 금연하시기 바라고요. 왜? 결혼 때도 싫어한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담배 피운다. 남자친구가 담배 피운다. 결혼할 거다. 그건 싫어한다고요. 같이 피우면 몰라. 근데 싫어할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이유는 이거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은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 그 이유, 자신의 인생 지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는 이거는 인터넷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게 많은데 이제 부모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뭐 이제 부모를 따른 어떤 훌륭하신 분들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것은 너무 면접관 평가해 보면 이게 극과 극으로 나와요. 어떤 지원자가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사람 당연히 저희 부모님을 존경하고요. 이런 질문에 부모님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순간 저는 F 때리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뭐 훌륭한 분들을 또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모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을 왜 얘기하냐고.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이거는 면접관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이 답변인데 어떻게 답변할 때는 해서 그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와요. 평가가. 저도 이걸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면접관을 많이 면접관을 참가를 해보면 이 똑같은 질문에 부모님 갖고 얘기한다고 F 주고 또 다른 사람 갖고 얘기한다고 F 주고 어디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답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기 보면, 이 앞에서 보면, 부모님 같고, 그 다음에 부모님, 삼국지 제갈공명,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걸 잘 보세요. 면접관의 평가가 종종 극과 극으로 나오는 답변이다. 면접관의 평가를, 어떤 면접관은 부모님을 존경하다는 것은 너무 뻔한 대답이다. 20년 넘게 살면서 부모님이 존경하는 인물을 단 한 사람도 만들지 못했다면 개탄스러운 일이다 하면서 최악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부모님은 당연히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답변하지 않으면 최악의 평가를 하는 면접관이 있어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는 답변이에요. 제가 면접관이고 이런 강의를 하지만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면접관들이 극과 극으로 평가하다 보니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따라서 제일 먼저 자식으로서 존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이다. 그리고 남모르게 봉사하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얘기하면 어떨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 답이 없어요. 예, 하여튼 집안이 가훈이 뭡니까? 있다면 무엇이냐? 면접 때 팁을 좀 드리면, 면접관 대답이 틀렸을 때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답변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린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변명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간혹 지원자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면접관이 잘못 알고 있는 지원자가 틀렸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좀 난감한데 그냥 지나가면 억울하고, 또 대놓고 면접관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면접관의 자존심이 상할 거다. 면접관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제가 틀릴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꼭 참고하시고요. 답변으로 마무리하면 무난하다. 면접장에서 갑론을박식으로 언쟁하면 설령 지원자가 맞았더라도 면접관은 괘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갑이잖아요. 여러분이 갑이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면접장에서는 면접관이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제가 틀릴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집안의 가훈, 여러분들이 있는 거 가지고 잘 얘기하시면 되고요. 가훈은 한번 찾아보고, 내가 살면서 나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가훈으로 얘기해도 돼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훈이 없는 집안이 많잖아요. 이번 기회에 가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정신적으로 어떤 것을 가장 물려받았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부모님의 존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분으로 교육을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라.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건 금방 답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가장 재밌었던 거, 가장 재미없었던 거, 용돈,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휴학한 이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집안, 학교 생활, 집안도 약간 들어갔죠. 하여튼 학교 생활 부분으로 많이 나오는 QA로, 학교와 가정 생활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답변했던 사례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작성한 것도 있지만 인터넷에 있는 것도 있다. 한 번은 읽어보고, 왜 제가 읽은 거를 옛날에 이렇게 유튜브로 안 했을 때는 제가 한 거는 그냥 얘기해주고 요거대로 얘기해도 됐어요. 왜? 인터넷에 안 떴으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인터넷에 떠들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고 응용을, 요걸 가지고 응용을, 나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형태로 답변하는 거구나. 그러나 나는 요렇게 요렇게 바꿔야지. 요렇게 응용해서 요렇게 답변해야지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생관, 직업의식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고 어떻게 답변했던 사례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